이번 주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정 실적에서 정말 실적이 발표가 되는 순간들인데요. 특히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제 이끄는 실적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SK하이닉스가 잠정 실적을, 그리고 27일에는 삼성전자가 부문별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별로 실적 현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네, 실적 현황보다도 실적을 보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가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을 발표하는 뜨거운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오늘 장마감 때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최근까지 계속 적자를 봤습니다. 이번 분기에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아주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흑자 전환이 됐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시장 반응도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입니다. 내일 화요일 날 주요 종목들의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종목은 역시 SK하이닉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 규모는 약 3조 원 가깝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3조 원이 여하이 현재 상회할 수 있는 것인지 넘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총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40% 넘어 약 44% 정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인지 이를 봐야 되고요. 보다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을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 2분기 실적보다도 현재 금년 3분기 그리고 4분기 내년까지의 현재 반도체 디램의 가격 추이 및 그에 따른 실적 동향과 관련된 아마 실적 설명회 그 자리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언급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와 관련돼서 또 3D 낸드 투자 또 도시버 인수 추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LG생활건강 실적 발표도 있죠. 현재 지난 분기까지 48분기 만 4년입니다. 매 분기 만 12년이네요. 매 분기별로 현재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세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 현재 읽어냈다는 것이죠. 이번 분기에도 계속 그런 연속 성장세를 읽을 것인지, 특히 사드와 관련돼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예상은 LG생활건강은 사드에 큰 약간의 영향을 받긴 받더라도 타 화장품 업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고려 아연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현재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4분기 대략적으로 원자재 업체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포커스는 금년 하반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까지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내일 모레입니다. 26일 날 수요일 날 실적 발표되는 역시 중요한 종목들이 다수가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는 시장에서 충분히 예상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는 이미 그 전부터 실적에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현재 하락했다는 요래에서 주가까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와 관련된 실적 발표, 실적 설명회에서의 코멘트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전체 및 내년 상반기까지의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추이를 현재 보셔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가 있죠. 작년 동기 대비는 당연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될 것이고요. 다만 지난 분기 대비 실적이 어떻게 될 것, 지난 분기보다 더 나빠지는 것인지 나름대로 바닥을 찍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 것이 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드와 관련된 영향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그것이 브랜드별로 설화기타 인스프리 등 브랜드별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전망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건설주,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국내 주택 부분 뭐 당연히 좋을 것이고요. 해외 실적 및 특히 미청구 공사 등 잔재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등을 또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이고요. 또 S5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정제 부분, 또 비정유 부분, 윤활유도 있고요. 파라자일렌도 있습니다. 이쪽 부분의 실적 추익, 또 실적에 대한 기여도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와 관련돼서 2분기, 현재 2분기 실적은 저조하게 나올 것인데 금년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떨지, 또 배당과 관련돼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보실 필요가 있는 배당 관련주고요. 또 OCI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정책 환경과 관련돼서 현재 OCI가 어떤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도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입니다. 27일 날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부분별 실적 추이를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반도체 실적 전망 전체 및 투자 규모 및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자사주 매입 소각을 현재 계속하고 있죠.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사주 현재 매입 소각 계획이 있는지, 전반적인 실적과 연관된, 정책과 연관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SK텔레콤, LG플러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5G와 특히 ITTV의 그 시장의 확장성 및 그와 관련된 해당 부분의 실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금 인하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윤곽도 잡아볼 필요가 있죠. 배당 정책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 외에 현대건설, 대림산업도 실적 발표가 됩니다만 GS나 대우건설과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삼성, SDI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에 현재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요. IT형 2차전지, 또 전기차형 2차전지를 구분해서 과연 흑자 전환이 됐는지, 또 얼마만큼 됐는지까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 소재 부분, OLED 소재 쪽을 많이 취급을 하고 있죠. 그와 관련돼서도 얼마만큼 영업을 잘 내고,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일단 네이버가 숙제인데요. 최근에 모바일 광고 쪽은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 부분과 또 현재 기대를 한껏 모았던 라인 부분, 라인 쪽에서의 월간 활동 이용자 수 및 MAU라고 하죠. 지난 분기 때 약간 줄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이 되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호재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상당한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까지 AI 등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추진 동력이 어떻게 작동되는지까지 같이 살펴보시면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NG도 실적이 발표가 되죠. 해외 시장 및 특히 배당과 관련된 포인트를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일 날 금요일 날입니다. KT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역시 SKT와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현대제철, 풍산은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기 실적보다는 금년 하반기 실적 전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역시 해외 시장에서의 특히 길로드 사이언스 등의 해외 유명 블록버스터급 현재 그런 현재 해외 신약을 수입해서 국내 도입한다는 뜻이죠.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전망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